아, 네. 이번에는 이제 카드 사용 횟수. 그러니까 카드를 몇 개를 했는가 이거죠. 이건 굉장히 쉽죠. 카운트 if만 해주시면 되죠. 자, 카운트 if 가로 여시고, 자, 여기다 놓고, 그쵸. 그리고 fx 눌러보세요. 이 범위에서 카드 써주시면 이 중에서 카드가 몇 개인지에 대한 부분에 값이 나오겠죠. 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함수를 한번 구할 건데요. 어떤 함수냐면, 김재균이 여기 있잖아요. 김재균에 대한 부분에 과목을 갖다가 함수로 구할 거예요. 찾아서. 예. 그래서 이렇게 찾아서 구하는 함수가 어떤 함수냐면 H룩업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김성동으로 바뀌면 PC 활용이 나오고 김종석으로 바뀌면 이렇게 나오게 하겠다고요. 요거는 어떻게 구하시냐면요. 선택해 주시고 찾기 참조 영역에 H룩업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룩업 밸류는 내가 무엇을 찾겠느냐라는 위치예요. 여기에요. 테이블 어레이는 바로 여기입니다. 이 범위에서 누굴 찾겠느냐라는 부분이에요. 테이블 어레이 여기에요. 예,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몇 번째 거 찾을 거냐 이거요. 이 부분 H룩업 함수는 행 단위로 참조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1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는 2행에 해당하는 과목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2라고 써주시고 만약에 수강료를 보고 싶다 하면 3행을 써주시면 돼요. 레인지 룩업은 0을 써주시면 이 김재균과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 유사한 게 아니라 똑같은 데이터의 정확한 답만 찾겠다 이 얘기예요. 유사한 값으로 찾을 때도 있어요. 이럴 때는 뭐 숫자에 대한 부분을 할 때는 여기다 아무것도 써주지 않습니다. 다시 H룩업 함수 뭐 하는 거다? 찾기 참조 영역 함수입니다. 여기서 누굴 찾아요? 김재균이라는 사람을 찾아요. 뭘 찾을 거예요? 과목을 찾을 거예요. 어디서요? 여기서요. 그래서 이 테이블 어레이는 뭐냐면 누군가를 찾기 위한 기준 테이블 데이터가 되고 여기서 로우 인덱스 넘은 두 번째 행을 찾겠다는 얘기가 돼요.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제품 코드에 대한 부분에 sum ifs라는 또 함수가 있어요. sum if 함수와 sum ifs 함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조건에 맞는 부분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자, 제품 코드에 대한 부분을 S로 시작하는 부분에 대한 수량의 합계를 먼저 구해 볼게요. 는 sum if 해주고 가로 열겠습니다. 자, 여기다 놓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제 조건은 뭐예요? S로 시작해요. S. 해서 별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의 합계? 수량에 대한 합계를 구할 거예요. 이렇게. 자, 시작에 대한 부분의 별표, 이중 따옴표는 여러분이 그냥 써주기만 하면 자동으로 붙어요. 이건 조건 범위요. S로 시작하는 데이터가 포함한 조건 범위가 되고 이 부분을 찾아서 최종적으로 수량에 대한 합계를 구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sum if 해줘서 가로 열고요. 싱싱곡물에 대한 업체의 수량을 또 한번 구해볼게요. 싱싱곡물이 여기 있네요. 예, 그럼 여러분들 있잖아요. 공급업체 안 가르쳐줬는데 이러지 말고 조건 부분들을 보고 필드를 찾으셔야 돼요. 어느 필드에 이 조건이 포함하고 있는가 이렇게 찾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레인지에 여기다가 이 부분을 먼저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를 찾는데요? 싱싱곡물을 찾는데요. 싱싱곡물 이렇게 찾아주시고 최종적으로 어디를 구해요? 수량에 대한 합계요. 아이고, 예, 수량에 대한 합계예요. 이렇게 만약에 단가가 되면 단가의 합계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구하면 이 두 개, 하나는 S로 시작하는 제품 코드에 대한 합계를 구했고 하나는 신신곡물에 대한 수량의 합계를 구했습니다. 이 두 개를 모두 만족하는 부분의 합계를 구하고자 할 때는 여기다 구해볼게요. 조건이 두 개면 일단 복수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sum ifs 가로 여시고 자, 그럼 fx 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디? 수량에 대한 부분을 구할게요. 자, 첫 번째 조건은 어떤 거요? 여기서 이렇게 해주시고 S 해주시고 별표 해주시고 그죠? 아까 우리 했던 요 수식을 요거다 그대로 넣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디요? 여기죠. 예, 여기에 대한 부분에 싱싱곡물 이렇게
넣어주시면 얘가 하나의 세트의 조건과 조건 범위, 조건과 조건 범위, 최종적으로 이 두 개의 조건이 만족하는 부분의 합계 이렇게 해서 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건이 두 개 이상이 되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s를 붙여서 조건을 세트째 해주시는데 sum ifs하고 average ifs는요. average ifs 여기 있죠. 예, 수식만 그 함수 종류만 다르지 모양은 똑같습니다. 여기 모양은 똑같아요.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조건 범위하고 조건, 조건 범위하고 조건, 1차 조건, 2차 조건, 최종적으로 구하는 범위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함수 중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영역이 하나가 뭐냐면 if 함수예요. if 조건이 맞는 부분이면 뭐 조건이 맞으면 뭐 이거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표시하겠다는 겁니다. 자, 논리 함수에 포함을 해요. if 누르겠습니다. 가로 열고 들어가죠. 여기서는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달성률을 기준으로 할게요. 100% 이상이, 그러니까 이 중에서 달성이 다 많아요. 이 중에서 100% 이상 크거나 같음 100% 이상이면 여기다가 예라고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요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예, 그러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 수식 복사하시면 끝나요. 굉장히 쉽죠? 예, 조건만 잘 써주시면 돼요. 그 대신 100이라고 써주시면 안 되고 100%라고 쓰든가 아니면 숫자로 1로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예, 아니오는요. 참값일 때, 거짓값일 때. 그러니까 100%보다 큰 경우가 예고 그보다 안 적은 거, 초과 미만인 거는 아니오로 표시하겠다는 것이고 이중 따옴표는요. 여러분 넣지 않으셔도 문자만 넣으셔도 자동으로 나옵니다. 요렇게. 그리고 크거나 같으면 비교 연산자로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 얘 하나만 구해서 수식 복사로 채우는 부분을 하는 것은 나머지는 다 수식 복사로 그 엑셀이 바로 수식 복사가 되기 때문에 유용한 거거든요. 요렇게 해서 결론을 내주시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만 더 구해 볼게요. 자재 등급이 상이고 널 수치가 0이 아닌 데이터들의 입고 단가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수식을 구하는 이거는 뭐를 하는 건가요? 예, 이거는 average if가 되겠죠. 조건에 대한 부분에.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예, 이거 한번 해보죠. average ifs 네, 조건이 두 개니까. 자, 그러면 볼게요. 자재 등급이 상이고 널 수치가 0이 아닌 예, 요거예요. 여기 널 수치 여기 있잖아요. 0이 아닌 부분에 입고 단가의 평가입니다. 예, 그럼 입고 단가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위치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자재 등급입니다. 자재 등급에 대한 부분에서는 예. 자재 등급이 잠깐요. 스크롤을 한번 요렇게 내릴게요. 자재 등급 여기 있죠? 자재 등급이 컨트롤 시프트 아래쪽 방향키에서 자재 등급을 모두 선택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죠? 두 번째 조건이 널 수치가 여기죠?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이 아닌 것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얘는 낫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설명을 드리면 자재 등급에 대한 부분, 입고 단가에 대한 부분에 뭐예요? 평균을 구할 거예요. 이게 여기죠. 크리테리아 레인지 1은 첫 번째 조건에 대한 범위예요. 첫 번째 조건이 뭐지요? 예, 여기가 예, 자재 등급이 상인 경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입고 단가, 널 수치에 대한 부분 여기 있죠? 이게 0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 하나의 조건과 범위와 조건, 하나의 범위와 조건 이렇게 두 개를 구해서 값을 구해서 평균을 구한 겁니다. 이 정도로 해서 지금 했고요. 요거는 여러분들 좀 잘 분석을 하셔서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